네, 파리 연쇄 테러 관련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보신 대로 파리 테러의 총책입니다. 압델 하미드 아바우드는 결국 사망을 했는데 지금 이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인데요. 압데슬람의 행방이 좀 묘연한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갔다고 보시는지 혹시? 네, 지금 9명이 생포가 됐었죠. 네. 우리 지금 2명이 도주했는데 한 사람은 모함마드 K라고 해가지고 예. 폭발물 전문가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한 사람은 지금 이제 네덜란드로, 근데 그 두 사람이 지금 네덜란드로 이렇게 도주한 걸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머물렀던 그런 정보 지금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네덜란드를 지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작전이 지금 전개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그 총책으로 지목된 아바우드는 그 생드니 검거 작전 중에 사살된 남성으로 확인이 됐는데 사망 당시에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네, 방금 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예. 한 5,000여 발 정도의 총성과 예. 수류탄 소리 뭐 여러 가지 폭음이 들렸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네. 아바우드가 일단 먼저 저격총을 머리에 맞고 예. 사망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수류탄 공격 이런 걸 또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제 이런 그 테러범들을 검거를 할 때 그 테러범들과 같이 인질이 있느냐, 인질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 경찰 특공대의 어떤 작전이 달라지죠. 예. 만약에 인질이 있을 경우에는 어쨌든 뭐 그 창가로 테러범의 즉 이 아바우드가 창밖에서 봤을 때 뭔가 보였겠죠. 네. 그래서 저격총을 쏴서 명중을 시킨 것 같은데 네. 저격총은 제가 지금 이 경찰의 저격총 모델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네. 대부분의 저격총이 7.62mm 총알입니다. 우리 그 K2 소총, 우리 육군이 쓰는 K2 소총 같은 경우는 5.56mm거든요. 예. 그보다 훨씬 큰 7.62mm 총을 씁니다. 네. 그래야 이제 멀리서 한 800m, 1km 이런 데서 날아가도 총알이 크기 때문에 어떤 그 충격, 관통 뭐 이런 것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7.62mm 저격총을 맞았다고 하면은 예. 일단 맞는 순간 그 총알이 사실 회전해서 이제 뒤로 뚫고 나오는데 예. 맞는 쪽이 만약 앞이라면 뒤는 거의 뭐 함몰돼서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이제 그런 상태고 네. 그러면 이제 저격수가 사살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무전을 함과 동시에 또 지휘부가 진입하라라고 예. 또 진입조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줄을 타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밑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든지 여러 분야에서 아마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럼 또 대충 또 이렇게 합니다. 이를테면 문 안에, 이를테면 방 안에 예. 아바우드와 아바우드의 추종자들과 인질이 만약에 있다면 네. 들어가는 순간 인질을 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네. 아덴만 연맹작전도 인질과 해적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총을 난사하진 않았어요. 네. 인질이 맞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인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수류탄을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은 수류탄의 폭발과 함께 그 수류탄 파편에 의해서 뭐 죽든지 아니면 부상을 당해서 저항을 할 수 없든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도 이게 인질이 없어질 것이고 수류탄을 방 안으로 먼저 집어넣고 그것도 한두 발이 아니죠. 몇 발을 집어넣고 예. 그리고 이제 수류탄 터지고 나면 들어가서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 가지고 있는 모든 총알을 다 쏴버리죠. 그래서 아마 이 아바우드가 네. 보도에 따르면 뭐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네.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이렇게 근데 말을 하는 것 이제 같아요. 이 프랑스 이제 특공 부대가 대테러 부대가 이제 지젠느라는 그런 부대가 있어요. 여러 예. 부대가 있습니다만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이제 국가 헌병 부대입니다. 헌병 네. 부대인데 헌병 요원들이 이렇게 이제 대테러 진압을 하는데 우리 이제 UDT라든가 네. 또는 미국의 뭐 네이비 실 뭐 이런 비슷한 그런 특수 부대가 되겠는데 네. 이제 저격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폭파조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체포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조준에 의해서 이제 저격을 했었고 네. 이 총기가 한 10종 있습니다. 10종이 있는데 이 중에는 이제 연쇄적으로 기관총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총기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총기는 이제 조별로 해가지고 한 3개조 정도가 투입을 해가지고 네. 몇 가지 그 총기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네. 아마 이제 단계별로 진압을 했죠. 한마디로 이제 총탄 세례를 받은 것이죠. 네. 그 시체는 굉장히 처참하게 이렇게 됐죠. 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아바우드 검거 작전이 이렇게 이루어진 그 단서에는 휴대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뭐 저희들도 뭐 휴대전화를 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휴대전화가 그 문명의 이기지만 예, 예. 사실은 굉장히 범죄를 범인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 단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주 범인들을 잡을 때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제 휴대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휴대전화에 나와 있는 이제 단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수색과 이제 추적이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얘기를 그들끼리 나눴는지 어디에서 접선할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의 어떤 텍스트를 전화기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이제 감청이랑 이제 필수적이죠. 감청이라는 게 필수적인데 이것도 이제 미국이라든가 또는 그 프랑스 정보 당국의 그런 예. 그 정보의 그 공유 협조가 긴밀하게 작전 중에 이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바타클란 극장에서 그 헤비메탈 그룹이 콘서트를 하는 거기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바타클란 극장의 휴지통에서 버려진 이제 휴대폰을 발견했는데 예. 그 휴대폰을 이렇게 온시켜서 보니까 지금 이제 이그 아바우드의 사촌 여동생이라고 하는 예. 뭐 지금 뭐 오늘 보도가 자꾸 나오는 게 뭐 지하드 제인이라고 예, 예. 지하드를 하는 여전사다. 자폭했던 여성 네, 말이죠. 자폭했던 여성이죠. 예, 예. 그 여성의 전화번호도 나오고 아는 사람이니까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전화번호 나오고 거기에 이제 문자 메시지들이 있는데 네. 그 문자 메시지 보니까 오늘 당일 그 테러 직전에 예. 출발 이제 다시 시작이다. 어떤 그런 문자 메시지가 있었던 걸로 봐서 예. 이게 공격 개시를 알리는 어떤 그 신호구나라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었고 네. 뭐 그러한 어떤 그 휴대전화를 단서로 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갔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 감청을 통해서 그 생드니 아파트를 급습한 결과 이제 총책인 아바우드가 사망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신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벨기에 국적자고요. 모로코 이민 2세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성공한 이민자 가정의 아들이었고 전혀 종교적이지도 않았다고 하거든요.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테러리스트로 돌변한 걸까요? 벨기에 역시 그 모로코의 이민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예. 예. 저도 뭐 보도를 뭐 접해가지고 알게 됐습니다만은 아바우드가 굉장히 그 모범생이고 예. 또 명문 학교를 이렇게 다닌 걸로 돼 있어요. 예. 중간에 이제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퇴학 조치를 당했던데 한마디로 이제 삐뚤어진 거죠. 성장 과정에서 이제 삐뚤어졌고 예. 그리고 벨기에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지만 모로코의 이민으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소외와 차별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세계를 갈망한 그래서 IS의 그 선동에 유혹이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영역에서 네. 자기의 그 세상을 구축하겠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제 IS의 전사가 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파리 테러 총책이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근데 궁금해지는 거는 이 아바우드가 프랑스로 잠입한 배경을 두고도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른 테러 혐의로 이미 지명 수배 중이었고 어떻게 프랑스 국격을 넘었는지도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난민 유입될 때 같이 이제 섞여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때 가장 그 무게가 실리고 있는 설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표님께서? 이제 그 그리스의 테러 3일 후에 그리스에 있었다라고 예. 하는 그 EU가 아닌 어떤 나라의 정보 당국의 이야기다라고 예, 예. 하는데 EU가 아닌 그 정도 정보면 미국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은 테러가 있은 지 3일 후에 그리스에 있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프랑스로 들어왔고 예. 뭐 이런 것은 사실 이제 이 유럽으로만 들어가면 네. 지금 유럽은 거의 뭐 국경이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스에서 프랑스로 가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유럽, 즉 EU로 들어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지금 그 시리아에서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번 그 돌레랑스 바타클란 극장에서 그 사망한 이 테러범의 것으로 보이는 네. 여권이 발견됐는데 네. 그 여권도 시리아 난민의 위조 여권이었다. 즉 본인이 시리아 난민이 아니고 네. 또 시리아 난민인 척하는 것도 아니고 네. 시리아 난민을 위장한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 유럽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네, 네. 이를테면 시리아 사람이 예. 뭐 그렇게 해서 사실은 A라는 사람이 아니고 B인데 네. A의 여권을 가지고 위조 여권을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유레일 패스를 이용해서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바우드를 잡아야 되는데 네. 또는 이제 어떻게 사살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아바우드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바우드가 더 숨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프랑스가 몰랐다라고 볼 수도 확언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정부가 예. 아바우드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역정보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리스에 있는 거 아닐까? 아직 뭐 아. 어디 그 중동에 있는 건 아닐까? 네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혼란스럽게 해서 아바우드가 좀 더 과감한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서 예. 이런 그 사살 작전에 성공했을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정말 몰랐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네. 아니면은 정말 몰랐 수도 있다. 뭐 이것은 굉장히 그 치명적인 그 사항이거든요. 저는 또 이런 측면에서 이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 사실은 이제 테러 방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보거든요. 예. 프랑스가 이번에 파리 테러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 또 연쇄 또 테러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을 했었습니다만은 예. 상당히 좀 아니한 게 아니냐, 좀 소홀하게 우습게 보지 않았느냐, 예.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 네. 뒤에 이제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그 대책을 강구를 했었어요. 네. 다시는 미국에서 9.11 테러 같은 테러가 발생하지 않겠다. 또 절대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장담했지만 네. 2013년도에 네. 보스턴 마라톤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스턴 마라톤 테러가 발생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것을 지적했어요. 점들을 공유하지 못했다. 점들을.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보 기관을 이제 질책하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정보라는 것은 사소한 이런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예. 하나의 이제 첩보가 모여 가지고 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철저하게 경비를 하더라도 또 경계를 하더라도 네. 이런 허점 또 구멍은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프랑스가 이번 파리 테러 이후에 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분에서 그런 것은 어떤 측면에서 놓치지 않았겠느냐 예. 이런 측면으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프랑스 당국이 역정보를 흘린 것인지 아니면 좀 허술한 구멍이 있었던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서 아바우드는 사망을 했지만 그 폭발물을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모함마드 K에 대한 추적은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모함마드 K라고 그러죠. 예. 네덜란드에 이제 숨어 있는 걸로 숨어 들어간 걸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네. 네덜란드 수사당국 그리고 이제 프랑스 수사당국 이렇게 이제 계속 추적하고 있으니까 예.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예.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그 있었던 보도가요. 프랑스 총리가 생화학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비상사태가 이제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제 생화학 테러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표면적으로 듣기에 무서운 얘기인데 생화학 테러 어떻게 우리가 그 접근을 해봐야겠습니까? 이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냥 자신이 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교수님이나 저처럼 예. 그냥 사견으로 해서는 안 되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그 우려를 표명하면서 예. 대비책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2013년 3월에 그 시리아가 당시 이제 그 자스민 혁명이 중동을 휩쓸 때 시리아도 이제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시리아 정부군의 소행으로 보이는 아직도 시리아 정부군은 그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확인하지는 않지만 예. 수도 다마스쿠스와 그 인근에 박격포탄 3발이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그 박격포탄이 일반 폭탄이 아니고 예. 살인가스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단 박격포탄 3발에 1000여 명의 시리아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예. 폭탄 3발에 그냥 1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그 대단한 군사작전 비슷한 걸 해가지고 뭐 자살폭탄 테러도 하고 총도 뭐 난사를 하고 해서 지금 100여 명이 죽었는데 예. 단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폭탄 딱 3발에 1000여 명이 죽었거든요. 예. 아마도 그게 인구 밀도가 더 높았다면 더 많이 죽었겠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 IS라는 집단이 무기를 어디서 조달하느냐? 예. 제일 무기 조달하기 용이한 곳이 바로 자기네들이 점령한 곳에 예. 이라크군이나 예. 시리아 정부군이나 이라크 정부군이 버리고 간 예. 그 무기를 노획한 겁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시리아 북부 지역을 지금 이 IS가 많이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시리아는 북한과 더불어서 뭐 거의 뭐 불량 국가 지금 다 불량 국가고 예. 또 북한과 더불어서 생화학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예. 이 그 13년 3월에 이 그 살인가스 공격으로 해서 자기들 생화학무기 사찰받겠다라고 이제 항복도 한 그런 상태거든요. 예. 따라서 이 즈음에
이 이후에 자기들이 그 시리아 정부군의 지역을 점령했을 때 네. 이 생화학 무기를 IS가 노획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프랑스 총리 입장에서는 이 그 생화학 무기 테러를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 후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경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봐도 경고를 해야만 하는 일이고, 그리고 총리가 이 말을 했다라고 한 것은 네. 이것이 진짜로 실행에 옮겨질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네.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생화학 테러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프랑스 차원에서 이제 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뭐 폭탄 세 방에 1000여 명이 넘게 죽는다면 대비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 같거든요. 생화학 테러라는 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대비 이전에 이제 이 생화학 무기가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대칭 전략 무기입니다. 예. 이제 대량 살상 무기거든요. 예. 예. 또 이제 그래서 약자의 무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생산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물론 이제 반입하고 그 나라에 남아 있는 그런 그 화학 테러를 화생방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제조가 굉장히 용이해요. 탄저균이라든가 뭐 살인가스라든가 예. 과거에 일본에서는 옴실교가 예, 예. 이 살인가스를 지하체에 이렇게 살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막아내기 힘들고 또 이게 하나의 테러 공격의 하나의 그 양상입니다. 예. 양상이 그래서 사제 폭발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그런 화생방 물질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막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좀 탐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탐지하고 공격하고 또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체계, 전문 요원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이제 경각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네. 지금 우리도 사실은 이 생화학 무기 북한이 5,000톤 이상이나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너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아까 이제 앵커께서 어떻게 막을 수 예.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화학무기면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면 생물학무기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그 특정한 화학무기로 공격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예. 방독면을 끼면 화학무기들은 대충 호흡기로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생물학무기는 예. 피부로도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은 방독면을 끼고 있어도 뭐 탄저균 같은 그런 생물학 무기는 공기 중에 피부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접촉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기포가 일어나고 수포가 일어나고 막 터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예. 따라서 그 비닐 그 우리 방호복이라든지 예. 이런 걸 입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예. 방독면도 없을 뿐더러 네. 그럼 비닐 그 방호복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것은 그냥 국가가 예. 정말 사전 예방, 검문 검색 철저히 하고 예.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어떤 그 철저히 검색하고 예. 그리고 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테러 방지법 도청, 감청, 의심자들 도청, 감청 지금 해서는 안 된다,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예상이 되는데 예. 따라서 프랑스나 이 유럽 여러 나라들도 그러한 그 정보 당국의 어떤 그 원천적인 이 어떤 그 수사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 프랑스는 그래서 뭐 비상사태를 연장을 하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 지금 프랑스뿐만 아니라 FBI 같은 경우는 로마, 밀라노도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IS는 동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네. 뉴욕이나 백악관 공격 가능성도 암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종의 그 심리전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예. 제가 볼 때는 IS가 굉장히 그 판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IS가 미국이나 또는 영국이나 서방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국제 테러 단체 사회에서 과거에는 알카에다 밑에서 IS가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만은 IS를 능가하고 싶다. 그래서 과거에 알카에다는 9.11 테러를 자행했습니다만은 어떤 측면에서는 세상을 한번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자기 이제 일종의 존재감 과시죠. 예. 그런 의도도 다분히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단지 심리전이다. 네. 또는 큰 소리를 먼저 친다.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분석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선전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지금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이제 광고의 장이죠. 네. 얼마든지 이 광고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판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추가 테러 가능성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